전 세계 중앙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 그리고 전 세계의 다양한 나라들, 그들은 전통적인 종이 화폐가 디지털 통화로 바뀌는 분기점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디지털 통화의 중심은 리플 XRP가 될 거라는 확신,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먼저 XRP의 차트에 대해 간단히 분석해보고 넘어갈게요. 현재 관련 분석가의 자료를 토대로 보면 XRP의 차트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XRP가 0.56달러에 거래되고 지난주에 8% 상승하는 등 최근 긍정적인 모멘텀을 배경으로 3월 중순에서 4월 사이에 예상되는 상승폭은 다음 달에 1달러까지 포물선처럼 상승하기 전에 잠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에는 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죠. 현재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긴장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경제적 변동성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XRP와 같은 대체 자산을 사용하는 투자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은 이러한 낙관적인 스탠스를 더욱 강화했죠. 많은 사람들은 낮은 금리가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를 더욱 촉진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리플이 현재 계속해서 암호화폐 보관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소식 체크해 보려고 해요. 최근 리플은 뉴욕의 숙련된 지원 엔지니어에 대한 채용 공고를 포함해서 디지털 자산 관리 부문에서 입지를 계속 강화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난해 5월 리플이 금융기관에 보완해 중요한 인프라 전문 기업인 메타코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리플의 일부가 된 메타코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위한 확장 가능하고 통합된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 왔죠. 이들 고객으로는 시티, BNB 파리바스, 소시에테 제네랄의 디지털 자산 사업부 등 유명 기업이 있기도 하고 또한 확장 가능하고 응집력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리플의 메타코 인수는 보관 부문의 진입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의 까다로운 규제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기도 해요. 이번 인수를 통해 리플은 디지털 자산 관리를 위한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미국의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규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요. 따라서 리플은 메타코의 기술을 활용해서 미국 규제기관의 감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고객이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규정 준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리플은 2월 13일 디지털 자산 서비스로 유명한 뉴욕 소재 기업인 스탠다드 커스터디 앤 트러스트 컴퍼니를 인수할 계획을 발표했었죠. 이번 인수는 포트폴리오에 중요한 신탁 헌장 및 자금 송금 라이선스를 추가하여 리플의 규제 입지를 강화할 예정이에요. 여기서 2021년 5월 뉴욕 신탁 라이선스를 확보한 스탠다드 커스터디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관 및 결제 서비스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죠. 그럼 여기서 왜 리플이 전 세계 은행들 사이에서 더욱 많은 채택을 받고 있는지, 왜 채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리플의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리플은 국제적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해주는 국경 간 결제 프로세서이죠. 며칠을 기다리고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대신 리플은 사용자에게 1페니 미만의 수수료로 몇 초 만에 신속한 국제 거래를 촉진하는데 이러한 유연성과 효율성은 은행과 대규모 금융기관의 판도를 바꾸는 요소예요. 현재 은행과 기존 금융기관은 매년 국제 거래 수수료로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고 또 긴 처리 시간으로 인해 작은 흐름이 크게 제한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신속한 거래가 리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이죠. 여기서 물론 비트코인이 빠른 결제의 문을 연 최초의 블록체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즘 비트코인의 평균 블록 시간이 10분은 3에서 5초밖에 안 걸리는 리플의 전송 시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 리플은 기존의 국경 간 결제 시스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자금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리플의 이점은 앞서 말씀드린 낮은 수수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은 레거시 블록체인은 가스 요금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트워크 활동 수준에 따라 전송 비용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에 대비해서 리플은 네트워크 활동이 어떻든 간에 그런 것과 관계없이 약 0.0002달러의 낮은 거래 수수료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죠. 다음 세 번째는 에너지 효율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암호화폐 업계의 가장 큰 비판 중 하나가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증명 블록체인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이거든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폴란드나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과 비슷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데 또 이에 비해 리플은 비트코인보다 6만 1000배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마지막으로 리플의 장점은 확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현재 리플과 협력 중인 은행의 일부를 말씀드려 보면 이렇게나 많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나 많은 은행과 금융기관들에 관련된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시스템을 매일 지원해야 하는 확장성이 필요한데 XRP 네트워크는 초당 3,400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면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사용함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생태계를 자랑하고 있어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은행과 기업들의 입장에서 장점으로 똘똘 뭉친 리플의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그야말로 혁신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플이 금융기관들에게 채택받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고, 리플도 계속해서 미국, 싱가포르, 영국 및 유럽의 규제에 대한 자격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은행에 리플은 필수 요소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리플은 단순한 국경 간 송금뿐만이 아니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 관해서도 꾸준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죠. 여기서 최근 주목하셔야 하는 소식이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의원 간 회의에서 CBDC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거든요. 이게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파월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의회 승인이 디지털 달러 추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 현 시점에서 CBDC에 관한 대화는 중앙은행이 대체 통화를 수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 글로벌 통화 환경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중국, 유럽연합, 영국 등 다른 경쟁 국가들이 CBDC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반면 연준은 관련 협의를 지속해오긴 했는데 아직 의회에 통화 창설을 권고하는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고 혁신에서 뒤처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미국도 이 경쟁에 뛰어들어야 뒤처지지 않는다는 건데, 그럼 미국이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연결될 수 있는 CBDC 프로젝트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떠오르는 건 역시 리플 XRP의 CBDC 프로젝트이죠. 왜냐하면 리플은 부탄, 팔라우, 몬테네그로, 콜롬비아, 홍콩 등 다양한 국가에 이미 CBDC를 개발하고 있는 전적이 있기 때문에 검증된 안정성 및 신뢰성이 기반이 될 수 있어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현 시점에 CBDC에 관련하여 가장 선두 주자를 달리고 있는 리플의 CBDC를 채택하는 게 가장 유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아직은 CBDC를 추구하는 많은 중앙은행이나 국가들 역시도 테스트를 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의 이 프로젝트가 리플의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계의 다양한 중앙은행들이 리플 XRP를 기본 전송 단위로 사용하고 다양한 국가들의 디지털 달러 CBDC의 중심에 리플이 녹아드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과 더불어 다른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순환 상승을 하고 있지만 리플 XRP만 상승세가 더딘감이 있기 때문에 재미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리플 XRP만큼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리플 XRP가 1000원도 안 하는 이 시점이 정말 다시는 안 올 저점이고 큰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리플이 상승세를 크게 못하고 있다고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라는 말씀 강조드리고 싶고요.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